12월에 접어들자 언론 매체들은 이르면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 방문에서 돌아오는 12월 17일을 전후해 나의 유폐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연희동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인의 친지 별장에서 계속 집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계 고위 소식통을 인용한 이 기사는 그동안 청와대 측이 백담사 측과 전화 대화를 계속해왔으며 최근 여권의 고위 인사가 백담사를 방문해 조기 하산을 희망하는 청와대 측의 입장을 전했고 전 대통령 측도 최종 입장을 정리했는데 육공정보의 전국 운영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결정한 것이란 내용이었다. 나의 거처가 연희동이 아닌 제3의 장소라고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 시쳇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12월 12일 저녁 노태우 대통령이 전화를 해왔다. 나는 전화를 받기 전 잠시 생각했다. 기어이 나를 용인의 별장으로 보내려고 전화한 것일까?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일까? 가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한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껏 고무된 음성에 힘이 있었다. 한껏 고무된 듯 음성에 힘이 있었다. 나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노태우, 인사, 건강 걱정, 12.12라 특별히 전화했다고 말문을 염. 나, 바쁘실 텐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외교 창조 축하한다. 노태우, 80년대에 쭉 해오던 일이 이제 결실된 것이니 보람을 느껴달라. 나 역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정말 큰일 한 것이다. 이번에 정상회담의 성과를 크게 거양해 주기 바란다. 노태우, 지난번 정구영 수석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 겨울을 넘기고 내년에 나오시겠다고 해서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노 대통령, 당신 말이요. 바쁜 일도 많을 텐데 내가 어디에서 살건 신경 쓰지 말고 국정이나 잘 돌보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신과 왈가왈부하기 싫소. 당신 임기 중에는 별장이건 저도건 어디에건 나가지 않으려고 월동 정비까지 다 끝낸 상태니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도록 하시오. 정구영 수석이 왔다 간 것이 3개월 전의 일인데 지금에 와서야 정구영 수석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내가 금년 겨울은 백담사에 있고 싶다고 해서 머물게 하는 것이냐 말을 시작하고 있으니 아무리 백담사에서 2년 넘게 수양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질이 나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싫은 소리를 했던 것이다. 외국에 나가려는 현직 대통령에게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다녀온 뒤 이야기하자는 말로 전화를 급히 끊었다. 전화를 끊자 한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의도된 조치였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 가족이나 측근들이 구속되곤 하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사흘이 지난 15일 아침 큰아들 제국과 이양우 변호사가 백담사로 들어오면서 12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 방문길에 오르면서 연내에 백담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12월 7일에 둘이서 김영일 민정수석을 만나 연희동이 아닌 곳으로는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는데 김영일 수석이 그 말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난 12월 24일 백담사에 낭보가 들려왔다. 전국이 성탄절 전야에 들뜬 분위기에 젖어있던 시간 9시 뉴스는 노태우 대통령이 내가 연희동 사저로 돌아와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날 낮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의 연희동 귀환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그에 앞서 오전에는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과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에게 각각 노재봉 비서실장을 보내 나의 연희동 귀환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김영삼 대표는 연내 하산이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내놨고 다음 날인 25일 김대중 평민당 당수는 성명을 내고 어디서 살건 그것은 그의 개인 생활이므로 이를 시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노태우 대통령은 언론 보도가 나간 뒤
김영일 민정수석을 나에게 보내 마무리 협의를 갖도록 했는데 폭설로 육로가 막혀 하루 늦은 12월 27일 오전 일찍 헬기 편으로 백담사에 도착했다. 나의 하산 날짜는 12월 30일로 결정됐다. 2년 1개월 8일 769일 만의 하산인 것이다. 서울로 돌아갈 날짜가 정해지자 백담사는 갑자기 부산해졌고 나의 마음도 바빠졌다. 나는 목을 갈아 정성 들여 글자를 써내려갔다. 몸은 비록 2년 이상 의탁했던 백담사를 떠나더라도 마음만은 남겨놓고 싶었던 것이다. 고마운 마음을 한 줄의 글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김도후 주지 스님을 비롯한 백담사 스님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가슴에 새기며 붓을 들었다. 또한 그 힘든 세월 나와 고락을 같이 한 측근 참모들과 비서진들에게도 글 한 점씩을 만들어 선물했다. 언론에서 백담사의 생육신이라고 이름 붙여준 장세동 전 안기부장, 안현태 전 경호실장,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 이양우 전 사정수석, 김병훈 전 의전수석, 민정기 비서관, 그리고 서울의 가족과 멀리 떨어져 백담사에서 몇 날 며칠씩 교대로 우리 내외와 숙식을 같이 하며 뒷바라지 해준 장혜석, 손삼수, 송춘석, 김용진, 이진욱 비서관과 이진문 경호과장, 그리고 이택수, 조병두, 김철기, 이관성 등 비서진의 꿋꿋한 지조와 헌신을 치하하는 글을 써줬다. 눈이 오고 난 후에 비로소 송백의 지조를 알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장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12월 30일 새아침이 밝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정갈하게 한 후 법당에 들어갔다. 송별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다 감사했다. 합장 배례로 부처님의 보살핌에 감사했다. 법당을 나와 취재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해준 후 집을 향해 출발한 것은 정각 9시였다. 연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배웅해 주었고 지나가는 차량의 기사와 탑승자들도 손을 흔들어 인사해 주었다. 정말 인정 많고 고마운 국민들이었다. 수행 취재하는 기자들과 함께 양평에서 점심을 들고 연희동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다. 수많은 시민, 동네 사람들이 입구를 메웠고 전 현직 의원들도 많이 나와 우리 내외를 반겨주었다. 수백 명의 불교 신도들이 찬불가를 불러주는 가운데 나는 연희동 정든 집의 대문을 들어설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나는 최규하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의 미망인 프란체스카 여사,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미망인 공덕귀 여사에게 차례로 인사를 다녀왔다. 장인과 형님 댁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측근 참모들의 집도 방문해 서울로 돌아온 기쁨을 나누었다. 가족들과 이웃 중국집과 곰탕집을 찾아 외식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는 등 세상 물정을 익히며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적응해갔다. 이웃 주민들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동네 반상회에도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다. 연희동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있어 맞게 된 생일에는 서울을 떠나 있기로 했다. 2년여의 유폐 생활 후에 처음 맞게 되는 생일이었고 마침 회갑이 되는 해여서 인사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축하해주러 오는 분들의 뜻은 고맙지만 집에서건 밖에서건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고 싶지 않았다. 오랫동안 찾지 못한 선영을 참배하고 그 기회에 고향 합천을 방문한 뒤 인근의 해인사에서 회갑을 지내고 돌아오는 일정을 잡았다. 더욱이 나의 생일의 즈음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나의 연희동 귀환이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따라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그간 5560 단절 문제, 특히 나와 노태우 사이에 신뢰와 우정이 파탄난 데 대한 노태우의 입장 표명이 없었던 터였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노태우가 연희동으로 찾아올 경우 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맞이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짐승도 품에 들어오는 새는 해치지 않는다는데 집으로 찾아온 사람을 내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겸사겸사 회갑 때 서울을 떠나 있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선영을 참배하고 고향 마을도 둘러본 후
해인사로 향했지만 승가대학 학생들이 나의 해인사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해서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경북 울진의 백암온천으로 이동해 2박 3일간 머물며 함께 간 가족, 친척, 측근들과 백암산을 오르는 것으로 회갑 행사를 가름했다. 백암산 상행의 계기가 되어 나는 측근들과 정례적으로 등산을 다니기로 결정했다. 등산은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고 비용이 들지 않아 여럿이 함께 어울려 다닐 수 있어서 백담사 시절 함께 고생했던 측근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연희동으로 돌아온 후 처음에는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자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3월 6일 북한산 등산을 시작으로 매주 한 번씩 서울 근교의 산을 찾기로 했다. 한 해 전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둘째가 대우에 입사했다고 하더니 2월에는 수습사원으로 받은 첫 월급을 봉투째 가져왔다. 회사에 취직해 첫 봉급을 타면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내외가 그런 내복은 입지 않을 것 같아 봉급을 몽땅 가져왔다고 했다. 날이 풀려 봄 기운이 완연해진 3월 30일 우리 내외는 손주들을 데리고 과천의 서울랜드로 나들이를 나갔다. 회전목마도 타고 동물원 구경도 했는데 우리 내외인 줄 알아채지 못한 시민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다니니 그렇게 편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다. 식목일에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연희동 뒷산에 나무를 심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첫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기 행사에 참석해 손녀와 손을 맞잡고 무용도 했다. 보훈의 달인 6월에는 현충원을 참배했고 라자로 마을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에도 참석했다. 2월 26일에는 충남 아산의 충무공 사당인 현충사를 참배했고 7월 18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윤보선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퇴임 후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 자리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했다. 다음 날인 7월 19일 나는 연희동을 방문한 탤런트 박용식 씨를 만났다. 박용식 씨는 내가 대통령 재임 시절 TV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나와 용모가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방송국 관계자가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연희동으로 돌아온 뒤 그 얘기를 듣고는 박용식 씨를 집으로 초대해 미안한 뜻을 전하고 위로를 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로 이사한 뒤 10여 년 만에 돌아온 연희동 집에서 나는 모처럼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일상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 연희동에 돌아온 후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노태우 대통령과 화해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 또한 화해하고 싶었다. 현직 대통령과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난 뒤이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는 생각보다는 평생을 살며 갖고 온 우정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했던 것이다. 나는 백담사에 유폐된 채 모든 것이 불편하기만 한 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모든 갈등과 고통이 권력의 마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친구 노태우를 후계자로 택한 것을 후회했다. 부질없는 후회였지만 그가 내 후임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친구이자 동지로서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친구 노태우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 아깝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일도 항상 남보다 앞장서서 뚫고 나가는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나의 특성이었다면 차분히 뒷수습을 하고 착실하게 실천해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는 것이 친구 노태우의 장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시쳇말로 환상의 콤비라 했다. 앞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나는 친구 노태우에게 5차례 나의 자리를 물려주었었다. 어떤 자리건 전 후임자 사이에는 인수인계를 한 뒤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마련이다. 그러나 노태우와 나 사이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는 정말 그랬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통해 형성된 나의 사람은 모두 친구 노태우의 사람이 되었다. 말하자면 내 사람이 따로 없었던 것이다. 그런 관계는 두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난 뒤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친구 노태우가 그 후임자가 되면서 지금까지 둘 사이에 쌓아온 우정이 허물어졌음은 물론 최소한의 신뢰